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마추어 4단 기보하고 5단 기보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걸치고 X자로 두고요. 두 칸 벌리고 일단 포석은 무난합니다. 네. 보통은 이쪽이 그래도 세력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는 게 이제 보통인데 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죠. 지금 이 형태의 이제 중앙이 급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보통 합니다. 네. 눈목자로 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눈목자로는 잘 안 둡니다. 거의 이제 붙이고 받을 때 젖히는 정석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목자로 둬서 백이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도 이 집이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이게. 네. 이쪽 들어오는 맛도 그렇고요. 나중에 또 여기를 또 지켜놓으면은 여기 또 들어와도 기분 나쁘거든요. 여기 붙여도 기분 나빠요. 거의 수가 납니다. 이쪽에. 그래서 확실한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흑돌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펼쳐지면은 이때는 이 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모양이 이쪽과 이쪽 양날개를 펼치면서 큰 모양을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근데 지금 형태는 백이 이쪽으로 이제 돌들이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이제 한쪽만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은 그냥 깨집니다. 아까 흙이 이렇게 양날개를 펼쳐졌을 때 이쪽이나 이쪽 들어오면은 이 돌을 공격하면서 이 집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이쪽 들어와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래서 양날개 형태는 좋은데 일반 형태는 집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냉정하게 실리를 차지하는 수가 많이 두어집니다. 이렇게 두면 보통 이렇게 여기를 두고요. 이 정석은 많이 보셨죠? 지금 이 미는 것도 약간은 불만이죠. 보통 이제 여기가 견제가 돼 있을 때는 잘 안 밉니다. 백돌이 이쪽에 있을 때는 밀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두고 또 이렇게 밀어갑니다. 그래야지 모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견제되어 있을 때 자꾸 밀어가면 흙은 실리를 쌓았는데 백은 세력이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 세력이 쓸모가 없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벌려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력을 쌓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포석 이 행마를 보시면은 배석에 따라서 거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을 한두 개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만약 정석을 본인이 모르면은 판단하셔야 돼요. 자꾸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가는 거는 이 돌이 견제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다른 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 좋은 수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두시면 바둑이 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손 따라서 이렇게 두시면은 똑같아요. 한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쪽을 이제 지켰고요. 여기 다가섰는데요. 여기가 커 보이나요? 이쪽이 커 보이나요? 어디가 커 보입니까? 네. 만약 지키면은 귀가 큰 거예요. 이거는 돌이 여기를 지키더라도 여기가 집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하나, 둘, 셋, 한 6집이에요. 흙이 두면 6집, 한 12집,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리고 이 형태는 들어가면은 바로 또 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모양이 막 이렇게 커져 있으면은 이거는 커요. 이 자리가. 이 벌리는 자리가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집 차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단순하게 집 차지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둘 때가 있어요.
둘 때는 여기 침투를 노릴 때, 이유가 있을 때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형태는 별로 침투가 안 돼요. 여기도 X자로 두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위로 두면은 넘어가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넘어가면 네,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를 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도요. 네, 굉장히 두텁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자리가 더욱 작은 자리예요. 만약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좀 예. 여기 와봐야 뭐 단순하게 집밖에 안 되는 수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칸 벌리는 수보다는 이쪽이 좀 더 큽니다. 아, 들어왔어요. 이것도 약간은 과한 수입니다. 예.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붙이고 젖히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그리고 날일자로 가고요. 받아주면 여기 한 칸까지 띄어서 지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걸 안 두면은 흙은 노림수가 뭐가 강력할까요? 두 가지죠. 들어가는 거하고 붙이는 거. 예. 붙여도 젖히면 이렇게 2단 젖혀서요. 기분이 나쁩니다.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제 팩감이 많으면 단수까지 칩니다. 팩감이 없을 때는 그냥 단수를 쳐요. 이 형태도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진행이 되면 요것도 대악수예요, 교환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악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여기 이수를 뒀을 때 그때는 보통 이제 한 칸까지 연결돼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만 하고 손 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손 빼려면은 그냥 손 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바로 뛰면 돼요. 네? 바로 뛰는 것도 있어요. 그건 혼수성인가? 아, 이것도 있는데 이제 흙이 여기를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맛이 있어서 아직도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다 넣어놔야 그러니까 거의 거의 이제 행마를 보시면은 바로 뛸 때는 이 모양을 키울 때 이럴 때는 바로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리로 볼 때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가 붙이고 젖히는 거고요. 이거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백은 날일자로 들어가고 먼저 해놓고 그다음 뛰어야 됩니다. 아니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키울 때는 그냥 띱니다. 왜냐면 여기 두면은 여기 안 받아져요. 중앙 쪽에서도 깨가 삭감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뛰시는 거고 지금처럼 뭐 별로 그게 없을 때는 뭐 붙이는 수 뭐 이런 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날일자로 뒀을 때는 일단 막는 게 보통이에요. 예, 그리고 이돌까지 있거든요. 이돌까지 있어서 지금은 흙이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를 막고 나와서 이 끊는 게 두렵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은 이 끊는 거 두려워요, 지금. 이거는 겁이 납니다. 보시면 여기 두면은요. 백은 어디 두죠? 이 두 점 공격. 일감으로 딱. 뻗어요. 예. 사수를 뻗어요. 예. 느슨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흙이 이렇게 띄었을 때 별로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격을. 젖혀야죠. 네. 젖히면 죽었어요, 그냥. 이거 못 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이 돌이.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은 이건 쭉쭉 밀어서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돌이 있으면은 밀면은 늘어서 잡혔어요, 지금. 네 수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젖혀도 다 받아주면 수부족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 수를 못 둬요. 그럼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어디가 급소를 같습니까? 여기가 급소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바둑이요, 이 상대 급소가 나의 급소입니다. 예.
상대가 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백도 여기가 급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흙이 만약 치고 이런 식으로 막으면요. 이제 꾹꾹 막아서 둡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 아주 모양이 기분 나빠요. 자충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이제 맥 공부를 여기서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수가 이제 보통인데 한 칸을 띄면 이 고급 맥인데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흙이 요돌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로 두고 이으면 백이 막아갑니다. 약간 싫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맥의 급소가 어딜까요? 네? 네? 여기요? 뭐 거의 비슷한데, 예, 맞아요. 끼우고 붙이는 겁니다. 예, 끼우고 받을 때 붙이는 게 맥입니다. 네, 요거는 단수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백이 죽은 이거 완전 요속이에요. 이건 끄는 돌이라서. 그러면 얘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죠. 밀어야죠, 당연히요. 여길 밀라고 지금 계속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길 둬도 여기 손 끊으면 맞복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기도 너무 싫고요. 이거는 단수 치면은 역시 빵 때리면 맞복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도 해돌이 쳐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걸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칸 띄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맥 같은 거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비슷한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맥 같은 거는 공부를 하시면은 비슷한 모양에서 자꾸 응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뭐 이쪽을 두면은 뭐 이 돌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나간 다음에도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끊으면 이렇게 나가서 언제든 여기를 두면 이제 늘어서 둡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를. 예, 나중에는 꼭 막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수순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돌이 있기 때문에 실전은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이거는 흙의 자세가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다 아시죠? 잡는 거. 예. 예, 젖혀서 죽는 잡는 겁니다. 이제 모르시면 큰일 안 됩니다. 잠깐요. 구부렸습니다. 어떻게 잡죠? 혹시 또 다시 또 모르실. 바둑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젖히는 수가 보통 정수입니다. 근데 지금 될까요? 여기서 그럼 사는 수를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모양을 만들어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수읽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돼 선수죠, 이거는 무조건. 이런 건 이제 아까워서 하지는 않는데 됐다고 보셔야 돼요. 수읽기 할 때는. 된다 했을 때 백이 사는 수. 근데 이거 한참 보시면 곤란한데요. 예, 호구를 쳐서 살죠. 예. 이쪽으로 호구 쳐서 살죠. 치중 가면 여기를 막아서 여기 한 집 확보지 않습니까? 여기가 못 도망가잖아요. 단수. 예. 예. 갑자기 옛날 버스 타려고.
아,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길 젖히고 이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붙여서도 죽고요. 일로 들어가도 죽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죽지 않습니까? 사부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